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의 시신이 지난밤 수습됐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는 오늘 오후부터 유가족과 지인들의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고 최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오열했습니다. 배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낸 모친은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의 손을 잡고 한동안 눈물만 흘렸고 일이 터지고 뒷수습만 하는 군 당국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시험관 시술에 몇 번이나 실패하고 10년 만에 얻은 유일한 아들. 그 소중한 아들을 잃은 모친의 절규가 울려 퍼지자 빈소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 고 최수근 상병의 빈소가 마련되자 최 상병을 기리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20살인 최 상병은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으로 2달 전 신병 수료식을 치러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은 정북 정읍에서 빈소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들은 최 상병이 입대 전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으로 어머니 생신에 소고기를 사온 착실한 외아들이었다며 고인을 회상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늦게 오면 택시라도 타고 오는데 이제는 군대 가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걸어서 그 늦은 시간에도 걸어와서. 국방부 장관도 직접 조문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네, 우리 국민과 군을 위해 헌신한 최수근 상병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방부는 고 최수근 일병을 상병으로 추서했습니다. 연결식은 오는 22일 오전 9시 해병대 1사단에서 엄수된 뒤 유엔의 화장을 거쳐 국립임실 호국원에 안치됩니다. 고 최수근 상병은 실종 14시간 만인 어젯밤 11시쯤 실종 지점 400m 하류에서 발견됐고 전우들의 경례를 받으며 해병대 헬기로 포항 해군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해병대는 예천 내성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해병 1명이 물에 휩쓸려 숨진 것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병대 안전단은 호우 피해 복구 작전에 투입된 부대의 안전 분야에 대해서 현장에서 점검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병대는 오늘 하루 순직한 장병에 대한 애도 기간을 가진 뒤 내일부터는 복구 작전에만 장병들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철강에 이어서 대한민국 미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새로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포항은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2차 전지와 수소 분야의 대형 국책 사업 동시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제2영일만의 기적을 이끌 토대가 마련됐다는 분석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첨단 전략산업위원회는 포항 등 4개 지역을 2차 전지 분야의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신청서를 낸 포항과 전북 새만금, 충북 청주, 울산, 경북 상주 등 5곳 가운데 상주만 탈락하고 나머지 4곳이 모두 특화단지로 선정된 겁니다. 당초 한두 곳만 선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차 전지 분야에서만 무려 4곳이 선정돼 특화단지라는 명칭 자체가 머쓱하게 됐습니다. 구미는 경기 용인 평택과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특화단지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제조 역량을 갖춘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조기에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 영일만 산단과 블루벨리 산단 입주 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연구 개발 예산이 우선 배정되고 인허가는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며 관련 시설 투자와 연구 개발에 있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은 2027년까지 확정된 2차 전지 투자 금액이 14조 원에 달하는데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투자 유치에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제철 소료를 세우면서 제철 보국, 그다음에
교육재단과 여러 초중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만들면서 교육 보국을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는 우리 포항이 전지 보국을 하겠습니다. 포항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사업비 1,890억 원을 투입해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에 조성되며 부품 소재 성능평가 코어, 연료전지 실증 코어 등으로 구성됩니다. 포항시는 관련 기업 50개가 새로 입주하고 3,6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이 동시에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은 아쉽지만 포항은 2차전지 소재 생산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서 앞으로도 K-배터리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 오천읍에 지난 18일 56,812번째 전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역대 최다 인구 기록을 새로 쓰게 됐습니다. 오천읍의 인구는 지난 2017년 12월 56,811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공동주택 신규 입주가 몰리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블루벨리 산단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면 오천읍 인구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발생할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4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오늘 15번째 변론이 열렸는데 정부 측 대리인이 포항 지진을 자연재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5번째 변론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렸습니다.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 정부의 지열발전 사업이 촉발한 지진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포항 시민 5만여 명이 1인당 약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그런데 정부 측 소송 대리인의 새로운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은 자연재해라고 주장한 겁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서면 자료를 통해 포항 지진은 촉발 지진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재난관리법상 자연재난에 해당한다며 자연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모든 자연재해에 책임을 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포항 시민 17,000명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정부 스스로 조사단을 꾸려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해당 부처가 공식적으로 시인했다며 포항 지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더 이상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응력 상태에 있는 그 단층 부분을 사전에 그 포항지열발전소를 건설할 때 조사하지 않은 큰 과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정부의 보조 참고인들이 뒤늦게 소송에 참가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소송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멸시효가 불과 8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이 없다 스스로 하면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자료를 물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분통스러워할 일이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다음 변론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 군수에 대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 1부는 오늘 김 군수에게는 벌금 150만 원, 함께 기소된 11명에 대해서는 각각 40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광열 영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영덕 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계속된 호우에 그 뒤를 이은 폭염으로 농작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작물 관리에는 아직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병해충 발생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극한호우로 흘러내린 토사가 논을 삼켜버렸습니다. 뻘밭으로 변한 논에는 어디선가 떠내려온 농사용 상자와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고춧잎은 아직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경북의 농작물 피해는 3,197헥타르. 아직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폭염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논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열병과 잎진무늬 마른병 방제가 시급합니다. 밭작물도 역병, 탄저병 방제를 해야 하고 과수는 뿌리가 드러난 곳을 흙으로 메워주고 부러진 가지에 보호제를 발라줘야 합니다. 뿌리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나무에도 양분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장마가 끝나고 나서 햇볕이 갑자기 강한 광선이 내리쬐게 되면은 일소 피해도 발생할 수 있고. 경상북도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예천과 문경, 영주 봉화에 농가 경영 안전 자금을 지원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상수도 공급이 끊겼던 문경 산양과 삼북, 동로, 마성 4개 지역에 대한 응급 복구가 완료돼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중복인 내일까지 폭염이 이어진 뒤 주말부터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저수율이 70%를 훌쩍 넘은 안동과 이마댐은 다시 방류를 시작했고 영주댐은 하류 내성천의 실종자 수색을 위해 방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스코그룹은 기록적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서 20억 원을 전국 재구호협회에 기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경상북도에 5천만 원 규모의 구호 물품을 지원합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4월 강릉 산불 때 피해 복구 성금 20억 원을 기탁했고 지난해 경북 강원 산불과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 때도 각각 20억 원의 성금을 냈습니다. 경주 건천 석산 개발 문제와 관련해 주민과 환경단체가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석산 개발 업체가 34년 동안 경주 건천 진등산에서 골재를 채취하면서 환경 파괴와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며 부도덕한 개발 행위를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결과 진등산에는 수달과 삭, 담비 등 7종의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는 걸로 확인됐다며 사업 확장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제작된 모래 작품이 고의로 훼손돼 포항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포항시는 높이 4m 모래 작품에 오늘 새벽 누군가 올라가 손발로 훼손한 것을 확인하고 CCTV를 분석하는 한편 포항해경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래 작품은 오는 22일과 23일 샌드 페스티벌 기간에 선보인 뒤 8월 중순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경주 25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한 허봉욱 씨에게 인증패를 전달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5년 이내 1억 원 기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의 모임입니다. 경주시는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경북도 내 1위며 지난 2021년 시청에 아너소사이어티 홍보존을 마련했습니다. 경주시와 멜론연합회는 오늘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에서 경주 이사금 멜론 홍콩 수출을 위한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경주 멜론의 첫 수출 지역은 홍콩이며 물량은 2.2톤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56개 농가에서 재배한 멜론은 800톤이며 이 중 50톤은 수출하고 나머지 물량은 국내 시장에 유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은 청년 구직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올해 어학과 한국사,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 등에 응시한 만 19세에서 45세까지 구직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인당 연 2회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영덕군청 일자리 경제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집중호우로 식재료 오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가축의 분뇨나 퇴비 등이 지하수나 농작물을 오염시켜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식재료 취급과 위생관리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류는 세척에 주의하고 가급적 익혀 먹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